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69번째 시간으로 노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하면 떠오르는 여러가지 이미지가 있다. 어릴 적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던 할머니, 등이 기역자로 굽은 채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이름 모를 할아버지, 느린 발걸음과 호탕한 웃음소리, 물론 세상에는 납작한 단어 몇 개로 모을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노년의 삶과 빛깔이 있다. 길고 긴 삶의 궤적이 그려진 여러 얼굴을 상상해 본다. 그러다가 결국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언젠가 마주할 가장 가깝고 낯설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노인에게 귀 기울이는 이런 과거와의 연결이면서 현재의 사건이면서 미래를 헤아리는 과정이었다. 아직 닿지 못한 시간이라 조금 엉성할 수 있으나 되도록 정확하게 응시하고자 했다. 노인에 대한 익숙한 편견과 섣부른 깨달음만 거절하려 애썼다. 여기 나이 들어가는 모든 존재를 위한 이야기가 있다. 1. 할매의 탄생. 전지윤. 쇠 빠지게 할 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거나 매 한 가지라. 할매의 탄생. 우롱리 할매들의 분투하는 생애 구술사에 열렬히 기록된 경상도 껑촌 할매들의 산전, 수전, 공중전 방불케 하는 생애사를 한바탕 들었다. 할매들이 사는 대구 우록 이리가 얼마나 산골짜기인가 하니 이곳 주민들은 한국 전쟁 때도 잠깐 피신했다. 다시 나와 농사일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해방 소식도 뒤늦게 알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번 시집오면 줄곧 이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내니 그 경력이야 말하면 입만 아프고 시집살이 역시 범접 불가능한 능력치다. 단지 가방끈이 조금 짧아 약봉투에 적힌 글을 읽을 줄 모를 뿐이다. 그러나 할매들은 억척과 열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위인들이라 한번 머리에 입력된 건 하나도 안 잊어버리려 애를 쓰니 한글 선생님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로 금방 잘할 거고 마실 할머니들이 할머니 비노사 셋 나오겠다마 하고 웃었지만 진짜 그럴까 싶어 도리어 걱정이다. 할매들의 인생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파란만장하다. 할머니들은 말 그대로 했더니 일하고 땅베니 농사하고 아이들 생기니 키우고 살았다.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꽉 담은 인매를 보니 누구한테 때를 쓰고 게으름 조금 부린 적 없이 자고 나면 일하고 묵고 나면 일하고 그러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 끝없는 일감에 손톱이 다 닳고 허리가 굽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늙어 아무리 젊을 때 불뚝불뚝 크고 억셌다 해도 이제 그렇게 일하면 탈이 날까 걱정이다. 기도 듣고 허리도 아픈 게 안꾸라 잘라 캐도 자꾸 꼬꾸라 질라 해서 당신들도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지만 가만 있으라 한들 그렇겠는가 말이다. 손 안 대마 더러버 안되니 썰고 닦고 청소도 해야 한다 하니 말려도 입만 아플 뻔 할매 살살 하이소. 늙고 병들어도 세상 떠날 마음은 없지만 옛날 생각을 하면 새로운 마음이야 왜 없겠는가. 못살던 시절 친정이 가난하면 그것도 고생 막상 갔더니 시댁이 가난하면 더 고생이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줄줄이 나라와 국민의 불행으로 인해 다른 데보다 좀 더 떨어져 있었다. 해도 견딜 수 없게 힘들고 배골았던 것은 마야 한 가지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다 늙어 억울하지 않고 지금도 묵묵히 살고 있는 이들의 생애는 우리 이전 세대의 역사이다.
시골까지 쫓아가 거의 외국어급인 할매들의 경상도 말을 녹음하고 받아 적은 연구자들의 열정이 고맙다. 열정 70대 꽃길 인생 만세. 대구시 우록 이리 할매들, 우리네 어머니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꼭 어느 연구자나 작가의 질적 연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런 걸 쓴다 하냐 할 무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정작 실행에 옮기기에는 그 개인의 용기와 수고가 많이 요구된다. 그런데 열정 70대 김명자 작가는 이 모든 부담을 통 크게 지고 용감하게 나섰다. 누구나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한다. 그러나 엄두를 못 내는 분도 많을 것이다. 글쓰기가 힘들고 그보다는 과거를 덜추기 싫어서일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살아보니 깊은 상처는 언젠가는 아물고 피우다 보면 마음도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다. 또 그렇게 힘들게 버텨온 삶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으니 나의 과거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용기를 냈다. 일단 쓰기 시작하니 스틀고 거친 글이지만 오래 잠복해 있던 이야기들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치밀어 올랐다. 김명자 할머니 독립만세 중 우럭 이리 할매들의 인생 못지않은 굴곡진 인생, 저지 불어 아파 죽겠기에 접 물리러 다시 들어갔다는 할매처럼 작가가 도망쳤다. 다시 들어가 살았다. 엄마로서 책임을 져버리지 않았고 그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될 즈음 마침내 그런 독립만세를 외치며 벅차고 나왔다. 독립을 쟁취한 후 그는 오히려 학구열을 불태우며 내면을 채우는 데에 집중했고 차근차근 버킷리스트를 실천했으며 친구들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을 나누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신에게 언제건 단호하게 독립하여 지금껏 누리지 못한 것을 용감하게 누리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다 감사하게 떠나라고 권한다. 앙드레지들은 이렇게 말했다. 늙기는 쉽지만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 누구나 나이 들면 늙는다. 그러나 늙더라도 품위 있게 늙을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김명자 할머니 독립만세 중 독립을 쟁취했음에도 가족 친지와 친구들이 가까이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던 힘든 과거를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게 나이 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회고록이든 일기든 누군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끈다. 이는 회고록이나 일기가 가진 이중 템포 혹은 이중이라는 표현에 담긴 함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중 언어라 불러도 될 법한 덕분에 독자들이 이의 글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이라는 단어가 재발견과 감사라는 두 의미를 지니듯 독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을 재발견 혹은 적어도 시간이 안 가는 불안 속에서 자신의 양가성을 재발견하고 저자에게 감사하게 된다. 마르크 오제의 나이 없는 시간, 나이듦과 자기 민족지 중 산뜻하고 당당하며 쿨레 진동하는 그 어른들의 말, 나이듦이란 주제를 탐색하며 여러 할매들을 만났다. 아이들을 모두 당당했고 시골 촌부들마저 더 꼰대로 볼만한 게 없었다. 아무도 이리 고생했으니 나라를 받들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의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유명한 이들은 하나같이 산뜻하고 당당하며 꼰대와 거리가 먼 어른들이다. 가르치려 하지 않으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새겨야 할 가르침과 말들을 눈으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면서 킥킥 웃기를 수차례 그 와중에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다. 이 나이듦과 나 박주연 노인이라는 메타포. 언젠가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의 화두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로 바뀌었다. 그 때문인지 노인들에게 시선이 자주 머문다. 느릿거리며 사소한 것 앞에 한참 멈춰서서 바라보는 노인들, 앞서가던 9번 등의 할머니를 따라가며 그 몸 안에 살고 있을 영혼을 짐작하다가 결국 나도 훗날 나이든 몸 안에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영혼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닿는다.
광화문부터 시청까지의 길에서 불신지옥을 외치며 확성기로 천당을 가자고 열을 올리는 노인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저들의 삶은 적어도 홀로 우두커니 존재하는 삶보다는 훨씬 행복한 삶이겠지, 이런 생각에 다다르면 옳고 그름을 떠나 신념에 가득 차 불꽃을 태우고 있는 하나의 생명을 열렬히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주 지나치는 길목에 꽤 규모의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그곳 담벼락에 붙은 게시판을 본 적이 있다. 노인들 각자 소원하는 바를 자필로 적어놓은 게시판에는 가족의 평안과 자신의 건강을 염원하는 글도 있었지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열망을 담은 문구도 여럿 있어 가슴이 쿵쾅거렸다. 노인이 되어도 사랑을 기다리고 원하는 인간의 순수한 바람은 절대 시들지 않으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또 한 번은 성당에서 미사가 시작되기 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채 묵죄입을 맞추고 목례를 하며 자신만의 의식을 간절하게 행하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다. 몸을 가누기도 버거워 보이는 노인의 영혼에는 저토록 간절한 사랑과 믿음이 깃들어 있구나. 귀하고 또 아름다웠다. 나이가 들어 한참 노인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우연이나 예외가 없다. 보통은 노인들의 모습에서 저문한 생이 만들어내는 공허와 무력감, 슬픔과 고독의 메타포를 읽어낸다. 그들의 구체적인 사유와 감정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기회는 제한적이고 앞으로 나의 노년과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아득하기만 하다. 내가 목격한 노인의 단편들이 여전한 열망과 사랑, 영혼의 떨림을 짐작하게 할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